유세장에서도 이 논란을 피하지 않고 이재명 후보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도 적극적으로 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커피 원가 그 120원이라던데 그거 한 8,000원, 10,000원 받고 팔고 그러면 손님 많이 오면 그게 더 낫지 않냐? 그렇게 바꿔라. 틀린 말 했습니까? 지금 신났다고 이재명이가 자영업자 폄훼했다 그러고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거대 공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그거는 선전포고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는 원가가 120원이다 그러고 이런 장사하지 말고 딴 거 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 자기들 받을 만큼 받고 또 많이 경쟁을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싸게 팔고 좋은 물건 팔고 이게 우리 시장의 상인들이 하는 일인데. 자, 이재명 후보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라면서 이제 선전포고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송영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큰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민주당 전체가 굉장히 승리에 많이 취해 있는 것은 엿보이죠. 박지원 의원이 어떤 말을 평소에 많이 합니까?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쳐들면 진다. 네. 이게 박지원 의원의 지론인데 정작 본인이 언론에 나와서 60% 득표를 예측을 합니다.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그 지지율에 취해서 방만해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재명 후보 본인이 가장 이 지지율에 도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커피 원가 120원 발언 그리고 호텔 경제학 발언 이런 것을 얼른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국정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범 답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범 답안을 계속 피해 나가는 겁니다. 네. 이거는 지지율에 취한 오만함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의 금원령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 민주당의 지금 금원령이 내려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원가 120원 발언 그리고 호텔 경제학 이런 잘못된 경제관, 경제관념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수많은 경제 전문가,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 민주당의 금원령은 내려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민주당 의원들이 다 제대로 말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하시는지. 지지율에 취했다 뭐 그런 건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지 사람 마음에 들어가 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콩 120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피 콩 이외에도 뭐 임대료, 인건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오해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저희가 아쉬운 건 이겁니다. A를 얘기하는데 자꾸 B, C, D, E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네. 계곡에 그 평상을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해가지고 서로가 상생하고 윈윈했다는 것을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커피콩 딱 빼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니까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언제 뭐 그 커피 파시는 분들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비싸게 팝니다. 뭐 이런 말 한 적 없잖아요. 이게 뭐냐? 커피를 판매하시는 것이 고부가 가치.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것을 너무 국민의힘에서 호도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것이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국민의힘이 아무리 선거 기간이라도 네. 꼬투리를 좀 조금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반론을 네. 드리자면 사실 커피 원두가 120원인데 8,000원에서 10,000원을 받느냐 이 질문은 커피 생산의 비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폭리를 취한다라는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자영업자들 커뮤니티를 보면 실제 손님들이 커피 원두가 120원이라면서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그런 고충들을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좀 위닝 멘탈리티를 앞세워서 무조건 밀고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항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커피 매장이라는 것은 무한 경쟁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이 0원으로 수렴하거든요. 네. 가격 또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익을 과도하게 취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언 같은 것들은 좀 경제에 대한 지나친 무지로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위닝 멘탈리티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발언, 민주당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을 향한 역공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정치는 수사인데 독해력이 딸리면 집단 체증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민희 의원이
2011년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커피 한 잔 원가가 123원이다. 이렇게 123원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2011년 기사를 첨부한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 정비 사업을 하는 그 시점은 2019년이었거든요. 2019년도의 원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2019년 3월에 187원, 2019년 4월에 172원, 2019년 5월에 196원인 거죠. 국내 커피 원두의 원가가 이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커피 원두 10g당 300원이 조금 넘는 상황이고, 그리고 커피 원가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이 원두값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 거고, 거기에는 소모품, 뭐 컵, 빨대 이런 소모품도 필요하고, 가게를 운영한 임대료, 그리고 고용비, 인건비 이런 부분들도 포함된 가격이 커피 원가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커피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결국 서로 고소 고발하게 돼버린 상황까지 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이 커피를 8,000원에서 10,000원 받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그분이 120원짜리 8,000원 비싸게 팔고 있다고 내가 말했다고 조작한 그분이죠. 그 처벌받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잠깐 카페를 운영하셨어서 뭐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카페 업주분들은 약 한 60배에서 80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제 비춰져서, 그게 대화하고 합의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거지. 시비 거는 거죠. 대표라는 분이 한 것 같은데 낙선시키려고 허위사실 공표한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자, 두 사람의 이제 설전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이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상황인데, 송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1년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 당시 했던 그 발언이 떠오르네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어쩌고저쩌고 사진을 조작한 거지요. 이 발언이 연상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지금 원가 120원 발언을 했죠. 계곡에서 커피 8,000원, 10,000원 받고 팔던데 내가 그거 원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 이 얘기를 이재명 후보 본인이 최근 뉴스에서 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뭘 조작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 지금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이재명 후보 본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까지 받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민주당이 이미 지금 행위를 삭제하는 그 법 개정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50조 2항의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그대로 적용해서 처벌받게 해야 된다. 지금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정말로 자가당착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 정치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약간 이 선거전을 너무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왜 이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했지? 이건 결국에는 자영업자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지역화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소비 진작 정책 같은 것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지점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아마 120원 이것만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나중에 이거 평가하실 때 이거 굉장히 큰 패착이다. 그러니까 총선 때도 저희가 대파 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굉장히 큰 패착으로 저는 남을 것 같고, 결국엔 국민의힘이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뭐지? 이게 말꼬리 잡는 거 정도로만 기억에 남을 것이고, 이것이 생산적인 논의로 지금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네. 대단히 잘못된 이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제가 사실관계를 조금만 바로잡고 싶은데, 그 총선 당시 대파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마트처럼 대파를 저렴하게 구매하기가 힘들죠라고 물어보는 맥락에서 875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장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인데, 그런 것들을 대파 퍼포먼스
플러스까지 하면서 과도한 네거티브를 한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었고요. 이번 커피 원가 120원 같은 경우에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측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자, 또 다른 논란이 있죠. 바로 호텔 경제학이라고 불리는 그 공방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여기에서도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또 반격하는 이준석 후보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호텔 경제학이라는 것이 괴짜 경제학도 아니고 이거는 이재명 후보는 무지함을 책임지고 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토론 자리에서 망신을 당한 이후에 경제학을 안다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줄 서려고 또 이것을 옹호하고 했습니까? 이런 거를 승수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걸 모르는 바보들이 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건지 곡해를 하는 건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꼭 10,000원 받은 사람이 10,000원 쓴다는 보장이 어딨냐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들으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자,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승수 효과라고 한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지금 진짜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것이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이재명 후보가 내고 있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수 효과라는 것은 결국엔 그 금전이 지역이나 국가에 돌면서 취소되지 않았을 때 네. 그런 어떤 경제적 효과를 말하는 건데 그 본인이 이제 SNS에 공유하신 그 유명한 그림을 보면 결국에는 이 호텔 주인만 손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공유해놓고 사실 저런 식으로 조작 내지는 선동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유세 중에 쓰는 것은 글쎄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한 10분 정도 커피 원가 분석하고 대파 원가 분석하고 이러고 있는데 네. 사실 시대 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략할 지점은 저런 어떤 호텔 경제학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경제에 대한 무지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공략해야 되는 것이고 좀 다양한 아이템들로 공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지난 토론회에서 호텔 경제학뿐만 아니라 제2경찰학교 양다리 공약, 중복 공약이라든지 아니면은 AI 100조에 대해서 어디에 기본적으로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청사진도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준석 후보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커피 원가 분석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유효타가 들어갔다고 봅니다.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옳은 말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게 5일 정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좀 질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준석 후보처럼 조금 전선을 다양화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후보는 항상 저런 태도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호텔 경제학이나 저런 커피 원가 발언 같은 경우에도 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고생하셔야 되게 만들게 계속해서 저런 조작 선동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후보 본인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 오해하셨으면 죄송하고 다른 논의하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좀 극단적인 본인 표현대로 극단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저런 식의 유세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것은 네. 그렇게 좋은 전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